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명령들, 메뉴들, 아이콘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자, 이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은 요 위에 있는 아이콘들입니다. 첫 번째, 메인 메뉴들, 풀다운 메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죠? 파일을 누르면 그 파일 안에 추가적인 명령들이 있고요. 에디트 누르면 명령들을 create, select, modify, display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메뉴들은 우리가 단축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단축키가 있다, 그죠? 이건 단축키라서 단축키를 쓰면 되고, 물론 디스플레이에서 한 키를 잡아가지고 세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자, 그런데 오늘 일단 여기서 보면 단축키가 없는 것들은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위에 있는 이 메인 메뉴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메뉴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각각의 속성에 따라서 하는 메뉴들이고요. 여기 있는 윈도우 다음으로 있는 이 메뉴들은 내가 작업하는 환경, 즉 모드가 현재 여기 보시면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윈도우 다음에 메뉴는 모델링에 특화된 모델링에 필요한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깅 딱 눌러주면 윈도우 뒤로 뭐가 생겼어요? 리깅에 관련된 스켈레톤, 스킨, 디폼, 컨스트레인 물론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같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죠? 그다음에 가서 애니메이션 눌러주면 윈도우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명령들 특화된 메뉴들 키, 플레이백, 뭐 오디오 뭐 이런 것들 쭉쭉쭉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업 마쳤다 렌더링 해야 된다 그러면 렌더링 모드로 가셔서 렌더링 찾아서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렌더링도 종류가 렌더 시퀀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배치 렌더라는 것도 쓸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교수님 배치 렌더가 어디 있었죠? 렌더링이 있어야 되는데 렌더로가 없는데요. 어디에 렌더링 모드로 가셔야지 풀다운 메뉴들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FX는 뭐다? FX는 특수효과들 관련된 거. 서로 시뮬레이션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보면 헤어도 있다 그죠? 헤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 바람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팅. 렌더링은 결과물 보는 거, 커스터마이즈는 자기가 전문가들은 자기가 주로 하는 작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팅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최초 모델링으로 되어 있고 모든 풀다운 메뉴는 요 윈도우 뒤로 쫙 바뀐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냥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알아야 될 거. 이렇게 메뉴를 올렸을 때 옆에 컨트롤 Z, 뭐 컨트롤 Y, 뭐 이렇게 G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해당 작업에 대한 단축키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옆에 화살표가 있는 거는 그 명령에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명령들이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엑스플로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거는 그 녀석의 세팅창이다. 그 녀석을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 세팅이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인트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살표 보니까 옆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 또 익스플로어가 있네요. 탁 누르면 그 녀석에 대한 세팅값, 옵션 창이 열립니다. 옵션 창이 열려서 내가 설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할 때 항상 그 옵션이 활성화되게끔 좀 오케이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설명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명령들입니다.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친구한테 야 이거 와 녹색이고 아 자기 그것도 모르나 이거 새로 나온 거 아닌가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아, 연기도 하네. 저 자식 봐라 이러면서.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명령들을 쫙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키 아이콘들. 그죠? 물론 이 아이콘들은 단축키가 마우스를 탁 올리면 없는 것도 있지만, 그죠? 없는 것도 있죠. 근데 이렇게 올렸을 때 단축키가 나오는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헬프도 있고요. 올렸을 때 단축키가 옆에 보면 이렇게 단축키가 뜨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단축키들이, 그죠? 나중에는 뭐 이런 아이콘 애들은 마우스를 올리면은 해당 아이콘이 어떤 명령이고 단축키가 있으면 그 옆에 단축키가 보입니다. 근데 그거 없는 것들인데 단축키가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대부분 뭐 크레이트나 윈도우 이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콘들이 다 밖으로 끄집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된 작업에 필요한 아이콘들이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크레이트 가서 폴리곤 있죠, 그죠? 스피어, 큐브, 실린더, 콘, 그다음에 뭐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어디서 여기 다 있다, 그죠? 여기 다 있다, 그죠? 시끄러워. 자, 이렇게 쭉 메뉴들 명령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각각의 이것도 보시면 상위 그 명령 체계에서 필요한 또 다른 아이콘들, 죠? 리깅은 캐릭터 만들어서 뼈 심어서 스킨 작업에서 모션을 줄 수 있는 기본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 이거는 애니메이션 연출하는 거. 여기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구체적인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수 있는 정보들, 따라서 할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어, 여기 있는 것들은 U가 이 파일에 있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U, New, 오픈 파일, 저장하기, 언더, 리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축키 있다 그죠? New, 오픈, New, 오픈, 컨트롤 N, 오픈, 컨트롤 O. 영어 스펠링을 알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다음에 save as, save 컨트롤 S, 그다음에 이거는 컨트롤 Y, 컨트롤 Z, 컨트롤 Y, 언더 리더. 뭐 요거는 다른 소프트웨어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굳이 단축키, 외워야 할 단축키에 안 적어두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세 개가 있다 그죠? 아이콘 세 개. 요거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에서 컨버터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버터 시켜주는 과정. 그 메인 셀렉션을 했을 때 내가 만든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오브젝트 모드,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하고 오브젝트 모드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오브젝트 타입은 여기 보면 F8번이라고 돼 있다 그죠? F8번. 그다음에 자, 이거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여기 다음 두 번째 거 보면은 자, 컴포넌트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속성의 구성으로 가지는 컨버터 시켜버리는 그런 명령 메뉴 아이콘입니다. 단축키가 8번 돼 있다.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누르면 컴포넌트 오브젝트 때 눌러주면 컴포넌트 모드로 가고 컴포넌트 모드에서 눌러주면 오브젝트 모드로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화살표가 있는 요것들을 눌러보면 추가적인 메뉴 명령들이 쫙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저거죠? 이거 아닌데 이거가
있고. 자, 요 지금 설명했을 때 이게 오브젝트고 컴포넌트 모드 왔다 갔다 하는 게 F8번. F8번이고요. 이건 나중에 또 별도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모드 전환을 시켜주는, 타입 전환시켜주는 아이콘들. 요거는 스냅 아이콘들. 스냅할 때 쓰는 그 스냅이라는 거는 위치를 이동하거나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에 따라 관계를 할 때, 관계를 구성을 할 때 이 녀석들끼리 붙어라, 점끼리 붙어라, 점이 선한테 붙어라, 선이 면한테 붙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위치를 이동하거나 하고자 할 때, 정렬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구체적으로 모델링에 필요한 스냅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메트리는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서의 선택 영역에 반전, 쉽게 해서 거울처럼 반대되는 대칭적으로 반대되어 있는 위치에 축을 기준으로 하거나 오브젝트 축이나 월드 축의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도 같이 선택되고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있는 시메트리입니다. 이거는 그 맥스에도 있고 근데 사용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자, 오픈되어 있을 때 눌러보면 화살표 눌러보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X축으로 시메트리해라, Y축으로 시메트리해라 이런 게 있고 월드축으로 시메트리해라. 이런 축들은 나중에 오브젝트를 화면상에 돌렸을 때 축은 바뀌게 되고 요 밑에 있는 기본적인 여기 오른쪽 뷰포트 회색 조금 밝은 회색의 좌측 하단에 보면 형광빛 나는 Y축과 빨간색의 ZX축 그다음에 파란색이 Y축인데 이게 월드축이에요. 월드축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월드축에 관련돼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대칭적으로 몇 건지를 변화를 줄 수 있는 데가 이제 시메트리 편집 변화 일종인데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될 거. 이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오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기 켜져 있으면 작업이 오브젝트가 잘못되거나 혹은 같이 움직여져서 에러가 나면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나 불필요한 모델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안 할 때는 오프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렌더링하고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렌더링하는 뷰포트를 열어주는 겁니다. 뷰 패널을 열어주는 거고, 이거는 렌더링 실행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방식의 IPR 렌더링 프레임별로 변화를 주는 거고, 이거는 세팅창.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누르시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구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렌더링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매트리얼 하이퍼 쉐이드라고 해가지고 매트리얼 질감이라든지 혹은 이미지 매핑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만든 오브젝트에 또 다른 그러니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이퍼 쉐이드가 나오고요. 각각은 기본적으로 자기 속성으로 갖고 있는 매트리얼 기본 질감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컬러를 바꾸는 때이 세팅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뭐 이거는 일단은 둡시다. 두고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것들은 상대값, 절대값 적는 것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한번 더. 그렇죠. 쭉 아이콘들 각각 명령마다 아이콘들 네. PDF랑 뭐 설명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해당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생성시켜서 그 오브젝트를 위치, 회전,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거기서 변화를 주고 싶은 특정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툴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요거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선택은 Q. 선택은 Q. 단축키 보인다 그죠? 이렇게 써놨다 그죠? 이렇게. Q. 요것도 선택입니다. 요거는 선택인데 선택하는 방법을 곡선을 마우스로 직접 그리면서 특정 부분을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뭐 이렇게 뭐 하고 들어가는 선택.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는데 각진 게 아니라 라인으로 직접 그리면서 선택하고 싶은 게 그리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죠. 자, 요거는 선택. 뭐든지 선택할 때 이거 클릭하는 거. 클릭할 때, 선택할 때. 단축키 Q. 그리고 또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짝 걸리기만 해도 해도 선택되는 게 이거죠. 이건 지금 현재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선택 뭐냐? 브러쉬 셀렉션, 페인트 셀렉션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브러쉬의 어떤 구조처럼 칠을 하면서 내가 특정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브젝트는 하나로 되지만 이 셀렉션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컴포넌트 모드로 바뀌면서부터 컴포넌트 모드로 F8번, 혹은 F9번, F10번, F11번이 있는데 그 모드로 갔을 때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선택되죠. 그죠? 요거는 자 브러쉬 모양이죠. 이게 동그랗고 빨간색이 브러쉬의 사이즈입니다. 요 브러쉬의 사이즈는 딴 거 안 해도 이렇게 내가 시시 지나가면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이게 페인트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인트 툴, 페인트 셀렉션 툴, 셀렉티드 툴 선택하는 방법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Q는 기본 일반적인 선택, 클릭이라든지 드래그라든지 클릭, 드래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셀렉션 중 선택. 자, 그 밑에 요거 Q입니다. Q. 자, 그 밑에 요거는 무브 툴, 단축키 W. 말 그대로 무브니까 위치, 움직임에 대한 툴이란 뜻이다. 그죠? 위치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쓰는 툴 W. 위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다음 로테이션. 로테이션은 꼭 오브젝트일 때도 가능하죠. 오브젝트 모드일 때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일 때 위치 단축키 W. 자, 로테이션은 단축키 E. 회전할 때 회전 다 같이 돌자. 휴식을 해야 되겠네. 스케일 툴, 크기 툴. 자, 여기 이렇게 기본적인 툴들을 선택을 하니까 해당 오브젝트 안에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있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조력자라고 매니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름이 어렵고 다른 데서는 기즈모라고 합니다. 기즈모. 자, 이 녀석은 매니플레이트라고도 하고요. 조절자라고도 하고요. 이 녀석은 내가 작업하는 오브젝트나 혹은 작업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치나 로테이션이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뉴인데 이 메뉴를 도와주는 말 그대로 조력하는 건데요. 이거는 실질적인 존재하지는 않지만 작업의 능률을 올려주기 위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력자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키보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주면 크기를 자유롭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잘 크게 안 봐도 되면은 작게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겠죠. 축소 확대도 그대로 되죠. 그래서 저력자 실질적인 모델링에는 모델링에서 결과물 나올 때는 의미가 없지만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위치값이나 회전값이나 혹은 크기값에 대한 변화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데서 조력자 혹은 매니플레이터 혹은 기즈모 이렇게 맥스는 기즈모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녀석의 크기 조절을 뭘로 한다? 단축키 플러스 마이너스 윗줄에 있는 숫자 옆에 있는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